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알고주는 남자 정익남입니다. 네, 아마 이번 영상이 설날 전에 올리는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설날이 됐는데 테슬라 하면 또 이제 설날이 좀 뜻깊은 날이죠. 어떻게 보면은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설날에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그리고 모델 Y가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모델 3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하가 굉장했죠. 6,479만원에서 5,999만원으로 보조금 상한선에 맞춰가지고 엄청난 인하, 파격적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델 3 롱레인지 이 주문창이 불났었죠. 그때 장난 아니었죠. 아무도 예상 못한 건 알지만 그래도 좀 약간 좀 비중이 나죠. 야, 테슬라가 굳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가지고 팔겠냐 싶었는데 진짜 그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제가 또 올린 영상이 테슬라 가격 인하 소식이었죠. 미국이 인하가 되면 우리나라도 분명히 인하가 된다. 이건 팩트, 거의 기정사실화 된 건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번 설날에도 재작년처럼 가격 인하를 설날에 때리는 거 아니냐. 이번에는 근데 좀 약간 케이스가 다른 게 아직 우리나라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이런 정책이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1월 하고도 이게 중순이 됐는데 아직까지 보조금 정책이 안 정해졌어.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조금 정책이 정해져 있었던 반면에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이게 설날 때라고 해가지고 가격의 인하가 나타날 거라 그렇게 예상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보조금 이런 상한선이나 이런 제한 같은 것들이 뭔가 좀 확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가격 인하 폭이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러나 결국에는 가격은 인하가 된다라는 거. 다시 미국이 원상복귀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다. 꼬레아만 차별하는 거냐? 네, 아니에요.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 보조금 정책과도 연관이 있는 거니까 좀 천천히 기다려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가격을 인하를 했더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가격 인하했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막 욕하더라도, 물론 욕하신 분들은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가격이 떨어진 거, 이거는 좀 저 같아도 좀 화가 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상황을 알고 공감하면서도 뭔가 답이 없다는 게, 다만 테슬라가 좀 생각해줬으면, 좀 그런 거 말고는 딱히 할 말이 없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반면 가격이 인하돼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래서 가격 인하했더니 작년에 동월 대비 76%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판매량이. 역시 가격이 저렴하면 쌉니다. 그렇다고 얘가 스펙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낸 그런 차인데 가격 인하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진폭 같은 게 아무래도 작년보다 좀 줄지만 그래도 판매량, 그리고 이제 많이 증설한 공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로 인한 이제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것도 누군가 팔아야 되잖아요. 재고로 남기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매량을 좀 촉진하는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계속 어떻게 보면 상품성이 좋아진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런 식으로 테슬라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결국에는 이런 부품 같은 것도 좀 소폭이 나면 좀 싸질 수도 있고, 그리고 FSD 이런 개발에 대해서 얻어지는 정보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가 많이 팔리는 거, 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야, 테슬라는 나만 타야지. 물론 그런 생각도 있기는 하지만 저변 확대를 위해서 슈퍼차저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FSD가 우리나라에도 좀 뭔가 좀 상용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많아지려면은 이런 인구수 많이들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팔려야 된다. 중고가 신경 안 쓴다. 아예 신경 안 쓴 거 아니죠. 근데 사실 감흥이 없어요. 중고가가 비싸도 올라지는. 이게 바로 전익남의 생각이다라고 옛날부터 말씀드려왔고요. 두 번째 소식인데 이건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베를린 생산 모델 Y는 특별한 색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퀵실버, 미드나잇 실버를 대체하는 거고요. 그리고 레드, 기존에 레드 타시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이거 100명 중 90명 정도는 이 색깔을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와, 참 퀄리티가 남다르다고 하죠. 기가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새로운 공장이다 보니까 신공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기가베를린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여기 있는 이제 공장 설비 만드는 거, 사실 공장은요 이렇게 설계하고 만들고 이런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공장 뚝딱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산 설비 만드는 게 사실 굉장히 큰 핵심 기술인데,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미국에 있는 기술자분들도 많이 가셨겠지만 현재 있는 엔지니어들도 많이 고용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현지 공장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다고도 하죠. 독일하면은 이런 기술자분들 한둘이 아니죠. 굉장히 많으시죠. 특히 도색은 뭐, 와, 벤츠, BMW 도색 보면 뭐 테슬라랑은 그냥 클래스가 다르지, 솔직히.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반면 이제 기가베를린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신공정이 적용이 되고, 이 유럽 쪽에 있는 현지 엔지니어들 분들 새로운 기술들을 가지고 오시면서 이런 멋있는 색상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뛰어난 색상을 기존까지는 이 기가베를린 생산 모델 Y에서만 보실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프레먼트 공장까지도 좀 이렇게 확장이 될 거라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거기서 얻어진 기술이 있으니까 사실 뭐 미국에 적용하는 건 물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하나하나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래도 뭐 기술 개발하는 것 종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할만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미드나잇 실버나 기존의 멀티코트 레드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레인지급에서만 보실 수 있는데, 이제 모델 Y, 뭐 우리나라야 뭐 롱레인지 이상부터 들어오니까 사실 이게 모델 Y 이런 색상들이 기가베를린에서도 모델 Y 롱레인지급 이상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미국이 적용이 되면 어차피 롱레인지 이상급만 오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색상의 멋있는 모델 Y를 보실 수도 있다. 뭐 더 나아가면 모델 3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긴 한데, 아주 그거는 좀 멀리 나간 것 같고, 일단 모델 Y는 좀 어느 정도 좀 눈에 보인다. 그래서 모델 Y를 앞으로 좀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당장 사야 되는 게 아니라 한 1년 뒤쯤이면 사면 괜찮을 것 같아. 뭐 사실 1년 뒤에도 가격이 막 어떻게 될지는 뭐 예상하지 못하지만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그래 차 뭐 1년 뒤에 타지, 2년 뒤에 사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앞으로 좀 많이 계실 거고, 기존과 다르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겐 좀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버가 진짜 이렇게 기깔나게 뽑을 수 있는 테슬라였는데, 여태 뭐 물론 그렇다고 미나실이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미나실도 굉장히 훌륭한 색깔이고 기존 레드도 멋있지만 이 색깔은 진짜 네, 아무튼 간에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에도 근시일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1, 2년 안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 소식입니다. FSD 베타 소식인데, 그놈의 베타 11, 이게 베타 11이 사실 출시된 지 뭐 몇 달 됐죠. 벌써 몇 달 됐어요. 이거 출시될 때만 하더라도 와, 정말 혁신적인, 가장 혁신은 결과적으로 이제 뭐 싱글 스택화 된다는 것이죠. CT에서 쓰는 그 프로그램이 고속도로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 기존의 고속도로에는 FSD 베타를 쓰더라도 이제 뭐 NOA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게 통합이 됐다는 것이죠. 왜 통합이 안 됐냐? 왜 2층을 달리했냐? 고속도로에서 운행할 때 속도에서 얻어진 이런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시내에서 느린 속도로 얻어진 정보를 처리하는 그 속도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죠. 생각해보면 당연하십니까? 여기에 컴퓨터에 걸릴 부하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통합하는 게 좀 시일이 걸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자신있게 통합을 했죠. 그게 바로 V11이고, 여기에서는 뭐 나오진 않았겠지만 앞으로 좀 포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FSD나 EAP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함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예능용으로 쓰시는 스마트 서머니라든지 PP 주차, 그리고 자동 주차 같은 것들도 싱글 스택화가 되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를 이끌 수가 있는데, 이 V11에서 당장 V11은 아니지만 앞으로 V11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될 거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실제로 스마트 사운 보면은 뭐 신기하긴 한데 이거를 실생활에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드시는 분은 솔직히 안 계실 거예요. 되려 이거 쓰다가 사고 나신 분도 계시고 옆에 차 긁어버리고, 이게 뭔 짓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지금 아마 개발을 거의 멈춘 수준이죠.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반면 FSD 베타, 여기에 들어가는 싱글 스택화가 되게 되면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CT에서 FSD 베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뭐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도는데, 그 기술이 자동 주차 그리고 스마트 서버에 적용이 되면은 획기적으로 그냥 개선이 되겠죠. 지금은 거의 뭐 바보 수준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사실 저도 좀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제 적용되냐, 그래서 2X, 그놈의 2X V11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 미국의 인플루언서 분들에게는 거의 뭐 뿌려지지 않은 것 같고, 사실상 그 직원분들에게만 내부적으로 뿌려주고 좀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 11.3 버전이 되면 좀 더 와이드하게 뿌려질 거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이제 우리도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을 통해서 이 FSD 베타 10버전 말고 11.3 버전을 느끼실 수가 있다는 거. 이거 저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맨날 샀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놈의 트릭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고,
여기 보면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되는데, 아까도 뭐 FSD 베타에서 뭐 스마트 서머 이런 것들 말씀드렸지만, 뭐 리버스 크립이라고 뭐 옛날에 말씀드렸죠. 어디 뭐 리버스 서머 그런 개념인데 차를 놓으면 알아서 주차를 해주고 이런 것들, 그런 기능들이 있고, 뭐 그냥 단순 주차가 아닙니다. 원격 주차가 아니라 그냥 얘가 쭉 가면서 사람처럼 쭉 가다가 주차 자리 찾아가지고 이렇게 쭉 주차하는 것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고, FSD 베타 CT에서 되는 거 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너무 의존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지하라든지 이렇게 GPS가 안 터지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에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시면은 속도, 그리고 방향, 그리고 휠의 움직임 같은 거를 미리 측정해놨다가 이런 거를 나중에 써먹는다는 것이죠. 갑자기 GPS가 안 잡히게 되면은 계속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놨다가 거기에다가 가장 최근에 찍혀있는 그 GPS 그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랑 같이 또 연관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구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게 바로 테슬라의 의견이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GPS 안 터지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터진 게 아니라 거의 잘 안 터져가지고 제대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요. 근데 너무 GPS에 의존적이야. 그러면은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필수적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V11 FSD 베타, 그리고 이게 정식 서비스로 출시가 되면은 또 FSD를 안 쓰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바로 이 싱글 스택화 오토파일럿이 FSD 베타에 들어가고 있는 그 시스템이 통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토파일럿을 쓰고 있지만 그 오토파일럿이 그냥 결이 다른 오토파일럿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FSD는 좀 필요 없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런 게 좀 요원하죠. 앞으로 1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거 없이.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꼬라지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큰 기대를 일단 하지 마시고 그냥 뭐 되면 좋다 그런 식으로 기다리시는 게 여러분들 멘탈 관리에 좀 좋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 FSD를 돌리기 위한, 오토파일럿을 돌리기 위한 하드웨어가 따로 있죠. AP 3.0. 근데 AP 4.0에 대한 정보들이 거의 뭐 매달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 나왔던 거는 일단은 이 머리 두뇌 부분, 이 칩셋 같은 경우를 뭐 삼성에서 받아다 쓴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성능 레이더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야, 레이더 버린다고 했잖아. 일론 머스크는 이런 분해능이 좋고 고성능 정밀한 레이더가 있으면은 쓰겠다고 했지, 그것이 안 되면은 굳이 레이더 안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레이더를 버리기도 했죠. 근데 이런 고성능 이런 레이더가 나오면서 이런 걸 다시 적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테슬라의 여기 사이드 리피터에 있는 이 카메라 같은 경우 광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도 어느 정도 광각인데 이거보다 좀 더 광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보는 시야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카메라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테슬라 오너분들, 여기 보는 부분이 좀 작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뭔가 블라인드 스팟이 되지 않냐. 그래서 스마트 서만 하면은 박는 곳이 주로 이런 부위입니다. 저도 박을 뻔했어요. 이 부분이 확실히 좀 블라인드 스팟이 있는 것 같아요. 얘로 좀 못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테슬라만 알겠죠. 그래서 얘가 좀 이제 시야가 넓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블라인드 스팟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겠죠. 이런 사이드 리피터 카메라의 변경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온 거 이제 프론트 카메라와 이제 B필러 카메라, 이쪽 카메라죠. 여기 중앙의 센터 카메라와 여기 B필러 쪽에 있는 카메라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쪽에 센터에 이제 3개의 카메라가 있었는데 이게 2가지로 줄고 각각의 카메라가 고해상도를 가진 고화질의 고성능의 그런 카메라가 2개로 이렇게 되려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B필러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가 좀 바뀌긴 하는데 여기 히팅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다. 장치들이 여기 보면은 펜 같은 게 좀 보이시죠.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다라는 거. 여기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오토파일럿을 뭐 1, 2년 좀 길게 운용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정면으로 빛 반사 같은 거를 받게 되거나 이런 게 생기면은 여기 테슬라 카메라 뜹니다. 오토파일럿 사용 일시적으로 정지된다는 내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습기 차는 거라든지 이런 온도에 의한 변화 같은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토파일럿 장비들, 카메라, 그리고 머리 같은 것들도 수시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게 바로 적용되냐? 네, 바로 적용은 안 되고 조금씩 추가되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 카메라, 이 카메라, 이 카메라, 그리고 레이더, 이런 게 한 번에 쫙 나온 게 아니라 서서히 밝혀지고 있죠.
앞으로는 이제 후방 카메라 좀 바뀔라나?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소히 좀 이런 기술 문서라든지 이런 부품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한 번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 보면은 아직은 적용이 안 됐지만 당장은 적용이 안 되겠지만 언젠가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품 리스트들이 이렇게 진짜 차례대로 나오잖아요. 이런 순서대로.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뭐 AP 4.0으로의 변화, AP 4.0이라 하면은 이런 카메라를 포함한 두뇌를 포함한 이런 시스템 전반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AP 4.0으로의 전환이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FSD 오너분들은 약간 이거에 대해서 좀 희망회로 돌리실 수도 있어요. 야, 이거 하드웨어 좋아지면은 FSD를 사신 분들에게는 좀 이게 하드웨어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되면 당연히 좋습니다. 되면 당연히 좋은데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AP 3.0 이 시스템으로도 FSD 돌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 4.0이면 그냥 더 좋은 거야. 이런 개념으로 가면은 FSD 오너의 저도 FSD 오너거든요. 이 입장에서 되게 할 말이 없어지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이거 좀 어느 정도 좀 기만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거는 솔직히 좀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지 마세요. 안 해줘도 사실 이게 FSD가 3.0에서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좀 할 말이 없어요. 실제로도 구형 모델 S, 모델 X 중에 AP 2.5 쓰는 거, 2.0 쓰는 거, 미국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토파일럿은 돌아가거든요. 거기 뭐 엔비디아 거 그것도 오토파일럿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슬라가 나오면 좀 할 말이 없어지지 않나. 다만 좀 기대를 거는 거는 미국 가면 또 어떻습니까? 수의 나라지 않습니까? 소송의 나라.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또 야 FSD 오너 야 15,000불 사고 샀는데 이런 하드웨어도 안 바꿔줘 하면은 크게 소송을 걸 수도 있지 않나. 또 미국이 또 사실 테슬라를 그렇게 좋게 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소송의 나라 미국 성님들의 좀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꿔주면은 우리나라도 똑같이 좀 적용이 될 것 같거든요. 미국 형님들을 좀 믿어본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하드웨어 4.0 바뀌네? 나는 FSD 오너니까 이런 게 적용이 될 거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해주면 좋지. 그래도 미국 형님이 FSD 사신 분들이 또 많으니까 이분들이 또 소송 걸면은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딱 그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판매량부터 해가지고 FSD 관련해가지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어째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네, 이상 전기차 알고주는 남자 정남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